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그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부터 그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겨버려서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은 그 인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인지 갈등이 해소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인데 이제 갈등 1과 갈등 2를 이제 나눴다는 것이 이제 가장 주요한 특징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은 그 사고 관념의 세계랑 그다음에 이제 현실 실제의 세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고 관념의 세계는 선입 개념 그리고 과학적 개념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입 개념은 이제 직관적 관념인 것이고 과학적 개념 이렇게 새로 제시되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는 이제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 사례 상황 사례 그래서 R1, R2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부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번호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입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 R1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 개념으로 R1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R2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 R2는 과학적 개념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입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R2를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은 학생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개념, 선입 개념으로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선개념으로 직관적 개념으로 이 R2를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이 상황, 이 갈등을 갈등 1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 1은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 개념과 새롭게 제시한 R2와의 갈등을 갈등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 1.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R2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을 제시를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개념을 C2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이 과학 개념으로 C2로 R2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C2로는 설명이 잘 됩니다. R2가. 그러면 이제 학생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C1으로는 설명이 안 됐었는데 새로운 과학 개념인 C2로는 이게 설명이 되니까 학생은 새로운 이제 과학 개념에 이제 관심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 개념 C1과 새롭게 배운 과학적 개념 C2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과 새로운 과학적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새롭게 배운 과학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차이를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게 이제 갈등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2는 C1과 C2 사이의 갈등을 갈등 2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 1과 갈등 2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예시가 있고 그 예시에서 갈등 1은 무엇이냐, 갈등 2는 무엇이냐 이런 기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상황에서 이제 선입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 C2에 해당되는 내용, R1, R2에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으시고 C1과 R2 사이의 갈등은 갈등 1, 그다음 C1과 C2 사이의 갈등은 갈등 2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학생의 선입 개념 C1이 C2로 바뀌기 위해서는 C2가 가져야 될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C2가 가져야 될 조건, 그러니까 인지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개념이 변화되는 개념이 변화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스너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념이 불만족해야 된다. 새로운 개념은 이해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개념은 그럴듯해야 한다. 네 번째는 새로운 개념은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은 이제 개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이제 C1 그리고 C2에서의 조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된 상황에 노출해서는 현재 개념이 불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의 구성 단계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이해되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의 평가 단계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좀 그럴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의 응용 단계에서 새롭게 배운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제시를 적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은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의 각 단계와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의 그 조건 네 가지를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인즈와 웨스트의 이제 포도 덩쿨 모형인데요. 이걸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드라이버 개념 변화 모형, 그리고 이제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 그리고 이제 포스너의 이런 개념 변화 조건, 이런 이 세 가지는 개념 교환 모형의 개념 변화, 개념 교환 모형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5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대체시키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파인즈와 웨스트의 포도 덩쿨 모형은 개념 분화 모형의 이제 한 예시로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행 개념이 이제 점점 그 수준이 확장되거나 혹은 심화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분화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파인즈와 웨스트의 포도 덩쿨 모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사례는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과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학습한 지식, 이 두 지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네 가지 상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자발적 학습 상황인데요. 자발적 학습 상황은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은 없고 자발적으로 학습한 지식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스스로 터득한 지식이 이제 위로 자라는 포도 덩쿨로서 위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학교 학습 상황입니다. 학교 학습 상황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학습한 지식은 없고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자라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은 자발적인 학습 상황도, 학습한 지식도 있고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도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상황은 자발적으로 학습한 지식과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같은 내용으로 배운 경우에는 조화롭게 이제 배운 내용의 지식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조화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상황들 중에서 이제 이런 상황은 이 파인즈와 웨스트 포도 덩쿨 모형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상황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갈등 상황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사학습 모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